꿀떡 시리얼을 아시나요? 만약 이 질문을 듣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아직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 난리가 난 K푸드 중 하나가 바로 꿀떡 시리얼이에요. 달콤한 꿀떡을 우유에 말아 먹는 이 독특한 조합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게 다 한류 덕분이에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찾고 있어요. 김치, 삼겹살, 비빔밥은 이미 유명하고 최근에는 떡볶이까지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BTS가 떡볶이를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외에서 BTS 떡볶이 챌린지가 생길 정도라니까요. 그 덕분에 한국 떡의 인기도 치솟고 있어요. 지난해 떡류 수출액이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특히 미국에서만 3,400만 달러어치의 떡이 팔렸어요. 지금 미국 코스트코와 월마트에서는 한국 떡볶이 제품이 날개에 돋친 듯 팔리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떡 관련 제품이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대형마트의 상품 기획자인 제이크. 그의 일은 세계 각국의 새로운 식품 트렌드를 찾아내고 미국 시장에 맞는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떡볶이가 그렇게 대단한 음식인지 몰랐어요. 제이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사실 K-팝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 식품 트렌드를 조사하다 보니 한류라 음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 음식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대박 나겠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 음식이 하나둘씩 미국 시장에 등장하는 걸 보면서 그도 점점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크는 한국 출장 기회를 얻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조사할 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현지 음식을 경험해 보라는 미션을 줬죠. 그는 별 기대 없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사실 그는 원래 피자와 햄버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어요. 매운 음식은 잘 먹지도 않았고 떡이라는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출장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이크는 명동거리를 걷다가 붉게 끓고 있는 떡볶이 냄비를 발견했어요. 거리를 가득 채운 매콤달콤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볶이를 사 먹고 있었고 그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게 그렇게 맛있나? 제이크는 줄을 서서 떡볶이를 하나 사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 입을 먹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중독성 있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입, 두 입 계속 먹었어요. 매콤한 양념, 쫄깃한 떡의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거 미국에서 팔면 무조건 대박 나겠다. 제이크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했어요. 떡볶이, 미국 진출 가능성 조사. 하지만 문제는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였어요. 그의 상사들은 떡볶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떡을 먹을까? 글루텐프리라고 해도 떡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 너무 맵지 않나? 미국인들한테는 너무 강할 수도 있어. 제이크는 실망했어요. 분명 한국에서 떡볶이를 먹어본 외국인들은 다 반응이 좋았는데 왜 회사에서는 떡볶이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직접 데이터를 조사해서 떡볶이의 시장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기로 했어요. 그는 미국 내아시아 식품 매장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고 아마존에서 한국 떡볶이 제품의 검색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틱톡에서 꿀떡 시리얼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바로 상사들에게 다시 보고했어요. 떡볶이뿐만 아니라 떡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꿀떡 시리얼이 유행하면서 미국에서도 떡을 간식으로 먹으려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글루텐프리 식품으로도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떡을 간편식으로 먹을까? 제이크는 이 말을 듣고 더는 설득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떡볶이를 미국인들에게 먹여서
반응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사무실 동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료들은 처음엔 매워서 놀라더니 점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었어요. 이거 자꾸 손이 가는데? 맵긴 한데 중독성 있어. 그제야 제이크는 확신했어요. 그래, 떡볶이는 무조건 미국에서 뜰 거야. 그는 최종 목표를 세웠어요. 떡볶이를 미국 코스트코와 월마트에 입점시키자. 하지만 문제는 미국 대형마트 담당자들은 여전히 떡볶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너무 생소한 음식이라며 난색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이크는 SNS 마케팅으로 먼저 떡볶이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기로 결심했어요. 인플루언서들에게 떡볶이를 먹어보게 하고 그 반응을 바이럴로 확산시킬 계획이었어요. 그가 떡볶이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미국 코스트코와 월마트에 떡볶이를 입점시키겠다고 결심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상사들은 미국인들이 떡을 먹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미국 대형마트 바이어들도 이거 좀 매운 거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떡이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쫄깃한 식감은 좋아하지만 떡을 주식으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난 한국에서 직접 떡볶이를 먹어봤고 이 음식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 떡볶이를 접해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난 새로운 전략을 짜기로 했어요. 대형마트에서 떡볶이를 정식으로 입점시키기 전에 먼저 미국 소비자들에게 떡볶이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SNS 마케팅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우선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먹방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 인플루언서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떡볶이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시식해보고 솔직한 반응을 영상으로 찍어달라고요. 몇몇은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라며 걱정했지만 일단 먹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SNS에 떡볶이를 먹어본 사람들의 리뷰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운데 중독성 있다. 이거 어디서 사? 한국인들은 이런 걸 매일 먹는다고?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떡볶이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유명한 틱톡 인플루언서가 떡볶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무려 1000만 뷰를 기록한 거예요. 미쳤다. 이 매운맛. 중독성 뭐야? 댓글창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나도 먹고 싶어. 어디서 사? 미국에서도 이거 살 수 있어? 진짜 중독성 있대. 한국인들은 맨날 먹는다고 함. 이걸 본 저는 바로 코스트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보이세요? 떡볶이가 미국에서 얼마나 핫한지? 코스트코 측에서도 떡볶이의 인기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렇다 해도 대형마트에서 정식으로 팔려면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몰에서 떡볶이 시범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량으로만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전량 매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제야 코스트코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테스트 삼아 몇 개 매장에 입점해보죠. 드디어 떡볶이가 미국 코스트코에 첫 입점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출시 첫날 저는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소비자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떡볶이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떡이 쫄깃한데 이상하면 어쩌지? 매운맛이 하던데.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국인들에게 떡볶이가 생소한 음식이다 보니 먹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매장 내 시식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떡볶이를 조리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먹어보게 하고 이건 이렇게 먹으면 된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식해본 사람들 대부분이 이거 너무 맛있는데?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엔 매울 줄 알았는데 이 달콤한 맛이 진짜 중독적이야. 쫄깃한 식감이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 집에서도 쉽게 조리할 수 있다고? 한 팩 사가야겠다. 그리고 떡볶이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코스트코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이크,
떡볶이 추가 발주해야겠어. 예상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어.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드디어 해냈다. 떡볶이는 단순한 K푸드가 아니었어요. 이제 미국인들도 떡볶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그 매콤달콤한 맛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몇 달 전 명동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거 미국에서 팔면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 떡볶이는 미국 마트에서도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목표는 전 세계다. 유럽과 동남아 시장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떡볶이가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코스트코에서 이루어졌어요. 코스트코와 월마트에 떡볶이가 입점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소비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라며 망설이던 사람들도 한번 먹어보면 계속 찾았어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중독성 있다 하며 열광했고,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은 치즈나 크림을 추가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판매량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떡볶이를 주문하는 사람들도 늘었고, 매장에서도 떡볶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면 안 된다. 미국에서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하나의 음식 문화가 되어야 해. 그런데 어느 날 그 결정을 좌우할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회사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CNN 헤드라인 헐리우드 스타 최애 음식으로 K떡볶이 언급. 눈을 의심했어요. 급하게 기사를 클릭해봤더니 한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인터뷰에서 요즘 푹 빠진 음식이 있어요. 바로 한국 떡볶이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배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었고, 그가 먹는 음식은 곧바로 전 세계에서 핫이슈가 됐어요. 그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한국 음식에 빠져 있어서 같이 한국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한 입 먹고 완전 반했어요. 매운데 단맛도 있고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요. 그 배우가 인스타그램에도 떡볶이를 먹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K떡볶이 진짜 최고야. 안 먹어본 사람들 꼭 먹어봐. 그가 올린 사진에는 수백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그리고 SNS는 난리가 났어요. 떡볶이가 뭐야? 나도 먹어보고 싶어. 미국에서 떡볶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거 진짜 중독성 있다는데 나도 당장 사야겠어. 그리고 그날 저녁 코스트코와 월마트에서 떡볶이가 동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헐리우드 떡볶이 챌린지가 시작되었어요. 유명한 유튜버와 틱토커들이 떡볶이를 사서 직접 조리해 먹으며 반응을 공유했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천만을 돌파했죠. 저는 매장 관계자들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제이크, 떡볶이 추가 발주해야겠어. 사람들이 엄청 찾고 있어. 전국 매장에서 떡볶이 품절됐어. 이런 현상은 처음이야.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미국 전역에서 떡볶이가 품절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헐리우드 배우의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떡볶이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유명 셰프들이 K푸드에 주목하면서 파리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K떡볶이 퓨전 요리를 출시했어요. 고급스러운 플레이팅으로 재해석된 떡볶이가 등장했고, 프랑스 요리와 K푸드의 완벽한 조화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영국에서는 한 유명 백화점에서 떡볶이를 프리미엄 가정간 편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런던에서는 떡볶이는 매운맛의 혁명이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한국 대형마트를 통해 떡볶이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 떡볶이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일본식 못지와는 다른 쫄깃한 식감과 강렬한 양념 맛이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에서 떡볶이가 팔릴까?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K떡볶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코스트코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제이크, 우리는 떡볶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인정했어. 이제 단순한 테스트 제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야.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월마트, 타겟, 홀푸드까지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형 유통업체에서 한국 떡볶이를 정식 입점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해냈다. 처음 한국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었을 때 이거 미국에서 팔면 대박 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K떡볶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제 떡볶이는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글로벌 소울푸드가 되었다는 것을.